지금 그 환자분의 일단 증상부터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신데요. 40대부터 잠을 못 자고 평소 소화가 좀 잘 안 됐다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경우 당연히 담석 수술이나 자궁 수술로 인해서 경락이나 경맥이 좀 끊기게 되게 되시고요. 그리고 평균 1시간 수면, 낮잠도 못 자서 매일 피곤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약간 호르몬 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수면과 관련해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밤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증가하기 위해 잠을 잘 수가 있고요. 낮에는 이러한 멜라토닌 호르몬이 적어지기 때문에 깨어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호르몬 대사 자체가 장에서 흡수되는 이제 세로토닌 전구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로토닌 전구체라고 하면 이제 트립토판을 의미를 하게 되십니다. 그럼 이런 트립토판은 대부분 이제 뇌의 BBB 장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에 의해 가지고 합성이 좀 필요하게 되시는데요. 이러한 포도당 합성은 대부분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는 그 간의 글리코겐 대사 과정을 거쳐서 분비가 되어야 하지만 일정 부분 양이 적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포도당이 공급이 되게 되세요. 그러면 트립토판이 포도당과 합성을 통해서 뇌의 BBB 장벽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세로토닌이 합성이 되게 되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세로토닌의 양에 의해 가지고 멜라토닌의 양이 조절되기 때문에 이런 멜라토닌 부족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면증도 증상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은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 약간 바라볼 필요가 있으세요.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 그 불면증을 치료할 때는 원인 질환에 대한 부분 치료도 같이 곁들이게 되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석 수술, 그리고 허리 수술, 자궁 수술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술로 인해서 장내 어떤 그 전구 물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멜라토닌 합성이 저해가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불면증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불면증도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증상별로 어떻게 나눠볼까요? 네, 불면증을 분류하게 되면 이제 크게 대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일단 내인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외인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면장애, 그리고 일주기리즘 수면장애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내인성 수면장애 중에 정신생리적 불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치료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신생리적 불면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정신과적인 문제나 뭐 신경적인 문제도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나요? 네, 물론 같이 유발을 할 수가 있으신데요. 대부분 이제 내과나 정신과적 수면 장애가 자체가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에 수반하는 경우, 그리고 신경질환에 수반하는 것들도 있으시고요. 그 밖에 이제 내과적 질환에도 같이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 본 환자분 같은 경우는 40대 환자분이시고요. 담석 수술 그리고 자궁 수술로 인해서 몸 안에 약간의 찌꺼기가 좀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과적 질환에 수반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 질 좋은 잠과 깊은 수면을 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임동 원장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수면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두 MC님 같은 경우는 주무실 때 어떤 자리에서 보통 주무시나요? 저는 옆으로 웅크린 채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시고, 네. 예, 왕 MC님은 저는 약간 돌아다니는. 누우실 때는 반드시 누우시나요? 아니면 옆으로 저도 누우시나요? 옆으로 누는 게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두 분 다 되게 잘 주무시는 거예요. 아. 예, 동의보감 보면은 침수법이라고 해갖고 잠을 잘 자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그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잘 때 보통 이렇게 반드시 누워서 자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배우는데 어머님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옆으로 누워 주무시면은 새우잠 자면은 복달아 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자게 되면은 별로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잠에서 깨면은 바로 기지개를 켜서 몸을 좀 이렇게 신장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잠을 자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돼 있느냐라고 하냐면은 반드시 자면서 손을 가슴에 얹고 자면은 가위에 잘 눌려서 잠을 잘 안 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누워 자는 잠을 시체잠이라고 해갖고 되게 안 좋은 잠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주의할 게 뭐냐면은 피곤하면은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낮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은 한의학에서 볼 때는 기운이 빠져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도 너무 많이 자면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좀 잘 때 좀 입을 좀 닫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오다 보면은 입 벌리고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입을 벌리게 되면은 그 입으로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전기가 바깥으로 나가고 사기가 이렇게 침입해서 병이 발생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때는 좀 입을 좀 닫게 하고요. 만약에 그게 뭐 코가 막히거나 비염 같은 게 있어서 그럴 경우는 반드시 그 질환을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기들 혹시 잘 때 좀 무섭다고 이렇게 그 수면등이라고 켜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불이 켜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정신이 안정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깊이 못 자기 때문에 좀 이왕 할 때는 불을 완전히 꺼주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잘 때 좋은 게 뭐냐면은 배고파서 못 자는 경우와 또 배불러서 못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못 자는 경우에는 좀 음식을 조금 먹어서 배를 채워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배가 부를 경우에는 차 한 잔 마시고 앉아 있거나 좀 걸어서 조금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좋은 잠에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잠을 자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고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순범 원장님, 이 밖에도 또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한 치료를 받으면 좀 좋을까요? 네, 저희 쪽에 일단 오늘 케이스 발표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저희 환자분 중에 이제 얼마 전에 불면증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이 계세요. 실제로 나이가 50대 초반이시고요. 키는 이제 한 170 정도의 적당한 체형의 여성분이셨고요. 그리고 직업은 지금 병원에서 근무 중이시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서 일하는 환자분이셨어요. 그리고 불면증의 증상 자체가 방금 이제 시청자분이 얘기하셨듯이 40대부터 시작이 되셨고요. 크게 놀란 다음에 그 불면증이 시작됐고 지금 현재는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진단을 내리기는 일단 소화장애하고 그리고 머리 무거운 투증감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이제 탕약 치료를 같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손발에 이제 교감신경 흥분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3초 단격이란 칩치료 같이 병행해가지고 3개월여 치료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셨고요. 하루에 한 5시간 주무시면서 그리고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까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쉬운데요. 앞서서 뭐 한의학적 원인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뭐 심열, 담허, 허로에 따라서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혹시나 각각 원인에 따라서 다른 탕약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할 때 심열, 담허, 그리고 허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심열이라는 것은 심장에 실제 열이 찼다라는 개념보다는 약간의 이제 얼굴이 상열감이 들면서 거기다가 이제 고혈압이 있는 경우 많이 쓰게 되게 되시고요. 그리고 담허 같은 경우에는 겁이 많으신 분들 특히 많이 해당되게 되시고요. 그리고 허로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으신 분에 해당되게 되시는데 각각의 이제 탕약 처방이 조금씩 다르십니다. 심열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주로 선용하게 되는 그 한약재는 항년이란 한약재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거기에 있는 대표 처방으로 항년해독탕이라든지 또는 그 반화사신탕 또는 항년아교탕 같은 처방군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담허하다라고 할 때 겁이 많거나 그리고 전체적인 기운이 다운되어 있을 때는 온담탕 계열의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로 나이가 많은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장 장애가 없다라고 하면 첫 번째 처방으로 산조인탕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허로가 심하다든지 기운이 좀 많이 처졌을 때는 그 외에 이제 육군자탕이라든지 항사육군자탕 또는 보증익희탕 같은 보익지제 또는 십전대보탕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